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다가요, 사망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했을 때 이것이 바로 부정수급이거든요. 일했을 때 부정수급을 했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한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의한 사회가 되고요. 잘못되고 공정되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하게 된다면 개인이 손해를 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이런 논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게 의외로 또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싸구려 감성 논리로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선동해 버리면요,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요 동조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회적 부조리고요, 보편적인 몰상식 사회의 단면을 비춰주는 정말로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지금 시대에는 가짜 전문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옥석을 현명하게 구분할 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석 구분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냈는데 억울하다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십시오. 저 사람들도 무단 횡단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잡아가지 않고 나만 잡아가고 정말로 소위 말해서 지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먼저 응분의 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것이 상식적인가 이렇게 판단하면 곤란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신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7일 미만일 때는 만 원이고요. 1개월 미만일 때 2만 원, 3개월 미만일 때는 3만 원, 그 다음에 6개월 미만일 때는 4만 원, 그 다음에 6개월 초과 이상이 돼서 신고를 한다면 5만 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관청이 신고를 하라고 최고한 경우에는 여기에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사망 신고를 하겠지만요.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 가지고는요, 신고하지 않고 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영화에서 말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망치가 약하면 못이 솟아나는 법이다. 바로 뷰티풀 라이프에서 김영철의 대사가 되겠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상금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를 일단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3천 원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상금이라고 해서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를 부과하는데 끝없이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최장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60개월 동안에 72%만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상금 두 개 다 합쳐봤자 최고 75%까지만 부과하다 보니까요. 사망 신고 안 한다. 그러면요. 100년 동안 신고하지 않더라도 87,500원에서 17만 5천 원만 내면 되거든요. 누가 과연 이거 신고하겠습니까? 과태료 물죠. 따라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연금 등을 부정수급할 여지를 남겨준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못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망치가 너무 약해갖고 못이 위로 튀어오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요,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중반인데 사기만 50범이 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끊이지 않죠. 자,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얻는 이익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다. 이러면 누구라도 신고하지 않고 바로 부정수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라면요. 17만 5천 원 내지 하는 생각에 누구라도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말고도 별도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는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수 금액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이 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환수를 걱정해서 부정수급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요, 바로바로 그냥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부정수급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는다. 이런 어떤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도 약하고, 그 다음에 환수도 나중에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째라시로 나온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의미한 어떤 제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과거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62개월 동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은요, 얼마 안 됐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136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의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부정수급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의 양심을 팔아버린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이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는요, 몇억 원까지도 부정수급한 사례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0.1% 내에는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급권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렇다면 0.1%라면 5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환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급권자가 사망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최저보증 지급기간 이후에는 생존 여부를 반드시 찾아와서 내 방에서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하지 않는다면 또 계속 나가게 되겠죠. 확인할 도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엄발에 오줌 느끼고 그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것은 너무 많은 소요가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태료를 어느 정도 좀 높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고 현재는 또 과태료가 너무 작고 환수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수 대상인 사람은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계속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월 298만 9,237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삭감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국세청 자료가 좀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수년 후에 알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수 대상이라고 삭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98만 9,237원이라는 그 숫자는요, 사실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그 금액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경우는요, 중식대 비과세하거든요. 월 20만 원, 차량지원비 월 20만 원, 비과세 고려한다면요, 월 440만 원, 440만 1828원 이하일 때는 환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을 받다가 그 노후에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삭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가 바로 신고 다음 해에 바로바로 연계해서 반영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삭감이라고 하는 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을 경우에만 삭감이 되고요. 5년까지만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환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환수 최대 금액도요, 예를 들어서요, 삭감 대상 금액이 이 국민연금 100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50%밖에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않고 환수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5년 후부터는요, 매월 수억 원을 번다 하더라도 삭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환수도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은 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삭감 또는 환수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진실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에는요,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동영상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가 한 400여 편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4천, 4만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는 저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및 각종 투자 노하우 등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셔서 훨씬 더 많은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환수 대상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3년 동안만 유족연금을 받고요. 55세까지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69년생은요, 60세까지 지급이 중지가 되겠죠. 하지만 뭐 무조건 다 지급 중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중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 있다든가 아니면은요, 예를 들어서 25세 미만 자녀가 있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있다든가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지급 중단, 지급 중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족연금에 대해서 지급 중지하는 경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권자, 유족연금 받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신고하지 않는다면은요, 당연히 부정수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혼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유족연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정수급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혼도 포함되나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80, 90대 가지고 재혼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재혼하고 싶어도요. 이것 때문이라면 동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거했을 때 사실혼도 환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환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요. 배우자,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혼 배우자는요. 법원에 가서요. 사실은 존부 여부의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등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동거하는지 사실혼인지 그거 알 돌이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자녀나 손자녀가 수급권자한테 파양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수급이 돼갖고 환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만은요. 자녀가 25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됐을 때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뭐 부정수급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기들이 다 압니다, 나이를. 그리고요, 태아가 출생했다 이거죠. 근데 출생하기 전에 먼저 후순위 유족연금 상속인이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장애 등급 받았다가 그 장애 등급보다 떨어지거나 장애 등급에서 완치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장애 등급으로 올라오기까지 그 기한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받으면 안 되는데 또 받았다면 그것은 환수 대상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손해배상으로 지급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액 기준으로 해서요. 다른 데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상액 지급 기준으로 일정 기한 동안에 국민연금은 정지가 됩니다. 나중에 재개되겠죠. 그 다음에 산재법 등의 보상을 받은 경우는 무조건 2분의 1만 지급한다는 것이고요. 고의로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나 기타 등등을 사망하게 만든 유족이 있다. 유족 등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부정수급이 되겠죠. 그러나 자살을 했다. 이것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수 근거는요, 바로 국민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 57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떠냐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등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환수하지 않는 조건도 있습니다. 환수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체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납부기 한 이후 매 일당 500분의 1을 가산하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2%가 한도거든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30일 이상 경과됐을 때는요. 1일당 6천분의 1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환수에 대한 연체금 징수는 7%가 최대 한도다 보니까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환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 사변 아니면 화재 발생으로 체납했을 때는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요. 부정수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체금 말고 가산이자를 또 물어야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가산해서 내야 되고요. 그 밖의 사유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가산합니다. 좀 낮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환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당연한 조치죠. 만약에 환수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하고 그 다음에 노령연금 수급자 등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환수를 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국민연금의 단점이 되지 않고요. 국민연금 자칫 잘못하면 환수를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권리를 환수당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부정수급에 의해서 잘못 받은 것에 대한 페널티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점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게 없다면 우리 누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환수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당연한 법칙 행위니까 이걸 가지고서 단점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아주 못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 환수를 운운하면서 은근슬쩍 국민연금의 나쁜 점인 양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좀 멀리하고 국민연금이 나쁘다, 상대적으로 연금보험을 팔아보겠다는 심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요, 과거 종부세 최고세율을 6%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잘못됐거든요. 6%는 맞으나 여기에 부과되는요, 또 부가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종부세는 농투세 20%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대 7.2%거든요. 종부세를 10억 원 이상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2%면 1억 2천입니다. 이것도 매년 내야 되거든요. 매년 증가한 거로.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사실을 왜곡한 거죠. 6%라고 얘기해 놓고 사실은 7.2% 받는데 세금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만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확실하게요, 이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양도세율을요, 최고 45%라고 매스컴 등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10%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9.5%가 되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10억 원이면요, 10%면 1억 원의 추가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1억 원 무시할 수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시에 2주택자는 최대 65%가 아니라요, 지방소득세 10% 합해갖고 71.5%고요. 3주택자는 75%가 아닙니다. 82.5%고요. 1년 만기 단기 양도도 70%가 아니라 거기에 10% 더해서 77%를 낸다.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나 어떻습니까? 지방소득세는 살짝 가리죠. 또한 취득세 세율도요, 중과하는 경우 8%, 12%라고 매스컴 등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방교육세, 농특세까지 포함한다면 8%가 아니라 9%, 그 다음에 12%가 아니라 12.4% 내지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국민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무려 13.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얘기해 줘야죠. 저것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내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림수는 반드시 있죠. 세금이 적다는 것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악한 그 자체가 아닐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말도 안 되는 환수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전문가이면서 일반인들, 소비자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환수폭탄 아닙니다. 당연히 환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수 받는 사람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사망 신고를 안 했을 때 그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만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아무리 국민연금에서 환수폭탄이니 국민연금을 폄하하더라도요, 반드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노후를 망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죠. 저조한 수익률, 높은 사업비 때문에 저조한 환급률이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의 연금을 준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형편없는 현재 가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가입한다?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는요, 자기 편의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들한테
자기를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 선동해 주는 사람한테 농락 아닌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방송을 보고 나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연금보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대로 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판매인의 말에만 현혹되지 말고요.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국민연금 수령을 하는데요. 중간에 사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환수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환수는 단점이 아니고요. 환수를 빙자해서 개인연금,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